단 2분. 라면 하나가 채 익기도 전에 120년 동안 쌓아 올린 거대한 제국이 무너져 내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남자다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이 브랜드를 떠올리실 겁니다. 날카로운 면도날이 수염을 깎아내는 경쾌한 소리, 거울 속 자신의 턱을 만지며 만족해하는 남자의 미소, 바로 질레트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세대부터 질레트는 단순한 면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년이 어른이 되는 통과 의례이자 성공한 남자의 상징과도 같았죠. 그런데 2019년 1월의 어느 차가운 겨울 주말,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남자들은 평소처럼 졸린 눈을 비비며 스마트폰을 켰다가 믿을 수 없는 배신감을 맛봐야 했습니다. 수십 년간 나의 아침을 책임져 왔던 그 브랜드가 하루아침에 나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등에 칼을 꽂았기 때문입니다. 기업 역사상 가장 논란이 되었던 1분 48초짜리 영상 하나가 공개되자마자 인터넷 세상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충성굴겠다들은 자신이 쓰던 면도기를 변기에 쳐박고 망치로 부수고 불태우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타전했습니다. 주식시장은 패닉에 빠졌고 브랜드의 신뢰는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의 사건, 그리고 이어진 경영진의 믿기 힘든 오만한 대처는 무려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이 넘는 브랜드 가치를 공중분해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한때 시장 점유율 70%라는 독점에 가까운 숫자로 전 세계 면도기 시장을 지배했던 철옹성 질레트 제국. 도대체 그들은 왜 자신들의 가장 큰 고객인 남자들을 적으로 돌리는 자살골과도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은 정말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우리를 가르치려 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면도기 회사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만함이 불러온 비즈니스 재앙, 그리고 고객을 가르치려던 제국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지에 대한 가장 적나라한 보고서입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에 면도날 위를 걸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20년 전 19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킹캠프 질레트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이름부터 킹, 왕인 이 남자. 대단한 공학자나 발명가였을 것 같지만 사실 그는 병뚜껑을 파는 평범한 세일즈맨이었습니다. 당시 그가 다니던 회사는 병뚜껑을 만드는 곳이었는데 그가 팔던 물건에는 기가 막힌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 번 쓰고 버린다는 것이었죠. 음료수병은 씻어서 재활용하지만 찌그러진 병뚜껑은 다시 쓸 수 없으니까요. 즉, 사람들이 음료를 마시는 한 병뚜껑은 영원히 팔리는 마르지 않는 셈이었던 겁니다. 질레트는 이 반복 구매의 마법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쓰면서 쓰고 나서 바로 버리고 또 사야만 하는 물건은 없을까? 고민하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아침마다 남자들이 치러야 하는 피해의식, 면도였습니다. 당시의 면도는 지금처럼 편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발소에서나 쓰는 길고 날카로운 직선 면도기를 떠올려 보세요. 사실상 무기나 다름없는 그 칼날을 매일 가죽에 갈아줘야 했고 손만 조금 떨면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는 건 예사했습니다. 오죽하면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면도사를 따로 고용할 정도였으니까요. 여기서 질레트의 천재적인, 아니 악마적인 아이디어가 탄생합니다. 면도날을 갈아서 쓰지 말고 얇은 철판으로 만들어서 무뎌지면 싹 버리고 새 걸로 끼우면 어떨까? 이것이 바로 현대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돈벌이 모델로 불리는 면도기 면도날 모델의 탄생 순간이었습니다. 본체는 싸게 줘서 고객을 묶어두고 소모품인 날을 비싸게 팔아 평생 꿀을 빠는 방식. 나중에 나온 잉크젯 프린터, 캡슐 커피, 전자담배가 모두 이 모델을 따라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초창기 질레트는 결코 서민을 위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트 가격이 무려 5달러였는데 노동자 한 달 월급이 60달러였던 시절입니다. 지금 돈으로 치면 면도기 하나에 수십만 원 하는 명품이었던 셈이죠. 혁명은 생각보다 더뎠고 질레트는 그저 부자들의 장난감으로 남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인류의 비극인 제1차 세계대전이 질레트에게는 축복이 된 겁니다. 참호 속에서 독일군이 독가스를 쏘기 시작하자 연합군에게는 생존 필수품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방독면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덥수룩한 수염 상태로는 방독면이 얼굴에 밀착되지 않아 가스가 새어 들어오는 겁니다. 미군은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야, 다들 매일 아침 수염 싹 밀어. 하지만 총알이 빗발치지 참호 속에서 언제 한가하게 가죽끈에 면도날을 갈고 있겠습니까? 미군은 즉시 쓰기 편하고 날 교체가 쉬운 질레트 면도기를 공식 보급품으로 채택합니다. 무려 470만 명의 미군 배낭 속에 질레트가 들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납이 아니었습니다. 470만 명의 남자들에게 질레트가 살기 위한 도구이자 일상의 습관으로 뇌리에 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간 군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무거운 옛날 면도기는 못 씁니다. 이미 질레트의 편리함에 중독돼 버렸거든요. 그들은 아버지에게 그리고 나중에 태어날 아들에게 질레트를 선물합니다. 아들아, 남자는 이걸로 면도하는 거란다. 그렇게 질레트는 단순한 공산품을 넘어 남자의 성인식과 같은 문화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임은 그림자도 짙은 법이죠. 질레트의 성장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혁신 스토리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잔혹한 제거와 독점의 역사였습니다. 질레트는 경쟁자가 나타나면 딱 둘 중 하나였습니다. 소송을 걸어서 말려 죽이거나 돈으로 회사를 통째로 사버리거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60년대 스테인리스 날 은폐 사건입니다. 기업의 탐욕이 혁신을 어떻게 짓밟는지 보여주는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죠. 그때까지만 해도 면도날은 탄소강이라 물에 닿으면 금방 녹이 슬었습니다. 며칠마다 날을 바꿔야 했죠. 그런데 60년대 초반 영국의 윌킨슨 소드라는 회사가 혁명적인 물건을 내놓습니다. 녹이 안 슬고 오래가는 스테인리스 코팅날이었습니다. 시장은 뒤집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사실 질레트는 윌킨슨보다 훨씬 전인 1959년에 이미 이 기술을 다 개발해 놓고도 서랍 속에 꽁꽁 숨겨두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순하고도 추악합니다. 야, 날이 녹 안 쓸고 오래가면 사람들이 나를 덜 살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매출 줄어들어. 고객의 편리함보다 자기들 주머니 채우는 걸 선택한 겁니다. 결국 윌킨슨 돌풍에 밀려서 부랴부랴 출시하긴 했지만 이게 바로 경영진이 고객을 어떻게 보는지 딱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에게 고객은 좋은 제품을 쓸 사람이 아니라 빨리빨리 사서 써야 하는 지갑에 불과했던 겁니다. 20세기가 끝나갈 무렵이 되자 질레트도 더 이상 획기적인 기술을 내놓기가 어려워졌나 봅니다. 그래서 택한 전략이 아주 단순, 무식하면서도 효과적인 것이었죠. 바로 날 개수 늘리기입니다. 1971년엔 2중날, 1998년엔 3중날 마하 3, 2006년엔 5중날 퓨전. 물론 과학적인 원리는 있습니다. 첫 번째 날이 수염을 들어 올리면 두 번째 날이 깎고 면도는 깔끔하게 되죠.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혹독했습니다. 날 하나 늘어날 때마다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게다가 5개의 날이 피부를 긁어대니 따갑고 트러블 나고 난리도 아니었죠. 하지만 우리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이 있었나요? 마트에 가면 진열대의 70%가 질레트고 나머지는 이름도 모르는 브랜드들인데 질레트는 이걸 믿고 가격을 마음대로 올렸습니다. 남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날을 사야 했고 이걸 두고 사람들은 질레트 세금이라고 부르며 이를 갈았습니다. 비싸도 너네가 어쩔 건데. 이런 독점 기업의 오만함이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씨앗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2010년대 스마트폰이 나오고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마트 직원 불러서 저기 열쇠 좀 열어주세요 해야 꺼낼 수 있는 비싼 면도기에 지친 남자들에게 구세주가 나타난 겁니다. 2011년 달러 쉐이브 클럽 DSC라는 이름도 촌스러운 신생업체가 등장합니다. 창업자 마이클 더비는 단돈 4,500달러로 찍은 유튜브 영상에서 대놓고 질레트를 조롱합니다. 한 달에 20달러씩 내고 면도날 사는 거 지겹지 않습니까? 그 돈 중 19달러는 로저 페더로 출연료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진동핸들 10중날 그게 진짜 필요해요? 아니잖아요. 그냥 면도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반응은 그야말로 핵폭탄급이었습니다. 서버가 다운되고 48시간 만에 구독자 12,000명을 찍었습니다. DSC는 나를 직접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에 도르코나를 수입해서 거품 뺀 가격으로 배송해줬을 뿐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질레트 날 하나 살 돈이면 여기서 한 달치를 쓰고도 남으니까요. 와이즐리, 해리스 같은 후발주자들도 거품 낀 가격, 불필요한 고스펙을 까면서 질레트 영토를 야금야금 갉아먹었습니다. 70%였던 점유율은 몇 년 만에 50%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질레트, 뭔가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들은 120년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운명의 2019년 1월 13일. 질레트는 브랜드 이미지도 바꾸고 떠나간 젊은 층도 잡겠다며 야심찬 영상을 전 세계에 풉니다. 제목은 We Believe, 우리는 믿습니다. 슬로건도 기존의 The Best a Man Can Get, 남자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것에서 The Best a Man Can Be, 남자가 될 수 있는 최상의 모습으로 살짝 비틀었죠. 의도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미투 시대니까 우리 남자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자, 뭐 이런 메시지였겠죠. 하지만 이 광고를 만든 사람들은 남자를 응원의 대상이 아니라 개조하고 계몽해야 할 대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광고를 보면 시작부터 뉴스 앵커들이 성희롱, 유해한 남성성을 떠들면서 시작합니다. 왕따시키는 아이들, 성희롱하는 직장인, 싸움을 부추기는 아빠들을 보여주면서 묻습니다. 이게 정말 남자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까?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싸늘하다 못해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아니, 지금 너네 물건 10년 넘게 사준 나를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하는 거야? 난 그냥 열심히 일해서 가족 부양하는 가장인데 왜 면도기 회사한테 설교를 들어야 해? 유튜브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싫어요가 박혔습니다. 며칠 만에 150만 개가 넘었죠. 이건 단순한 악플 테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남자로 만들어준 브랜드에 대한 깊은 배신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경영진의 대처였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P&G의 사장 게리 쿰은 인터뷰에서 비즈니스 역사에 남을 망언을 쏟아냅니다. 우리는 매출이 줄더라도 이 광고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구시대적인 남성 고객들의 반발? 그건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옳은 길이니까요. 와, 이건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꼴이죠. CEO가 직접 나서서 너희 같은 꼰대 고객은 필요 없다 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남자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경쟁사로 갈아탔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2019년 7월 P&G 라마드 질레트 사업 부문에서 무려 80억 달러, 우리 돈 약 10조 원을 손상차손 처리한다고 발표합니다. 회계적으로 우리 브랜드 가치 10조 원 날아갔습니다 하고 자인한 셈이죠. 매출 급감, 이익 축소, 무엇보다 남자들의 친구였던 질레트는 이제 남자를 가르치려 드는 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거만하던 질레트,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콧대 완전히 꺾였습니다. 결국 115년 만에 처음으로 제품 가격을 20% 내렸습니다. 경쟁사에 털리고 불매운동에 얻어맞고 나서야 가격 거품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고객을 가르치려 드는 사상 검증 광고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시 본질로 돌아오려고 애쓰고 있죠. 무식하게 날개수만 들리던 경쟁을 멈추고 피부를 보호해주는 스킨텍 같은 제품을 내놓으면서요. 하지만 한번 등 돌린 소비자의 마음 되돌리기엔 너무 늦은 걸까요? 예전 같은 70% 점유율, 이제 꿈도 못 꿉니다. 마트에 가면 여전히 질레트가 명당에 있지만 사람들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더 싸고 좋은 면도기를 사는 걸 주저하지 않거든요. 질레트는 여전히 1등이지만 더 이상 유일한 왕은 아닙니다. 질레트의 120년 역사, 그리고 이분의 실수.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첫째, 고객을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소비자는 물건을 사는 주체이지 기업이 가르쳐야 할 학생이 아닙니다. 고객을 존중하지 않는 순간 그들은 가장 무서운 적으로 돌변합니다. 혁신 없는 독점은 없습니다. 기술을 숨기고 가격만 올리던 오만함이 결국 경쟁자에게 틈을 주었고 그 작은 틈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린 겁니다. 셋째,
브랜드의 유산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100년 동안 남자의 멋짐을 응원하던 브랜드가 갑자기 남자의 반성을 강요하니까 팬이 안티가 되는 겁니다. 한때 모든 남자의 아침을 책임지던 거대한 제국 질레트. 10조 원짜리 실수로 그들이 잃어버린 건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수세대에 거쳐 쌓아온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신뢰와 존경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은 현재 어떤 면도기를 쓰고 계십니까? 혹시 그 광고 이후에 브랜드를 바꾸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그래도 기술력은 질레트지 하고 여전히 쓰고 계신가요? 경영진의 오판 한 번이 100년 기업을 어떻게 뿌리째 흔들 수 있는지 보여준 질레트 사태. 과연 질레트는 예전의 그 빛나던 왕관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경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나나 경제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날카로운 통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